자, 이번 시간에는요, 여러분들이 이제 하늘마을에 오실 때 대개 이제 고혈압, 고혈당, 고지혈증 또는 암 등등의 많은 이제 만성 질환으로 이제 장기간 씨름하시면서 해독과 영양요법으로 여러분의 몸을 병든 세포를 완전히 이제 재생하는 역할들을 많이 하시기 위해서 오십니다. 그래서 이제 5단계 해독을 하시면서 어떤 분들은 지금 대장 청소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또 요새는 한방병원 외에도 5단계 해독을 하는 병원들이 많이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영양의학에 눈을 뜨는 기관들이 많이 종종 생겨서 참 반가운 소식인데요. 그래서 이미 5단계 해독을 하고 오신 분들도 계시고 또 하는 분들도 종종 오시는데요. 이제 해독과 영양요법으로 드라마틱하게 여러분들의 이 면역력을 올리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시는데요. 이번 시간에 이제 3부에 걸쳐서 여러분의 면역력을 올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하루에 토마토 1컵 반을 먹었더니 어떤 일이 생기냐면, 자, 여기 이제 여러분 5단계 해독의 1단계가 뭐부터 들어갑니다? 대장 청소부터 들어가죠. 그래서 죽음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된다? 장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래서 고속도로가 추석 때 어디 시골에 가시려고 하면 어때요? 고속도로가 한 군데서 이 교통사고가 나거나 해서 정체되면 쫘르륵 연쇄적으로 서울에서 사고가 나면 대전까지 연쇄적으로 무너지듯이 대장이 줄줄 새서 장누수 증후군이라고 하는 리키거 신드롬에 의해서 대장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연쇄적으로 신장, 간, 담낭까지 차례대로 이 붕괴가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많은 그 영양의학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많은 의료진들은 해독을 할 때 그냥 음식물만 굽는 간헐적 단식이 아니라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해독을 할 필요성에 대해서 강조하는데 1단계가 바로 리키거 신드롬이라고 하는 장이 줄줄 새는 증세부터 이제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장이 줄줄 새는 리키거 신드롬, 장누수 증후군을 방지해서 특별히 대장염, 대장암의 이 근본적인 원인인 장누수 증후군을 예방할 수 있는 최고의 음식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좀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이번 시간의 강의 내용은 김평호 박사의 기적을 낳는 온전한 채식이라는 책에는 이제 하버드나 존스 홉킨스나 여러 의대에서 많은 환자들의 통계 데이터를 내놓은 것들을 자료를 많이 논문을 인용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논문들을 활용해 하셔서 여러분들 이해를 도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많은 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가 한 유명한 말이 있죠. 병이 났을 때는 맥을 잘 짚어야 되겠죠. 맥을 잘못 짚으면 3년, 5년 계속 재발전이 돼서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병이 났을 때는 증세만 억제시키는 게 아니라 질병의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배에 구멍이 났어요. 자, 그럼 계속 배에서 구멍이 났으니까 그 배 안에 들어있는 우리 여러분들이 이 난파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계속 물을 퍼내면 되겠죠. 오늘도 하루 종일 물을 퍼내면 난파되지 않겠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근본적인 원인인 배에 구멍 난 데를 먼저 보수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는 수술이나 항암이나 약물로 우리가 양약 첫째 시간에 배운 게 아마 이 학교 다니신 분들, 공부하신 분들은 좀 아시겠지만 모든 약이 독약이다예요. 플래시보 이펙트와 노시보 이펙트와 함께 배운 것이 모든 약은 독약이다. 자, 그러면 병이 났을 때는 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는 몸에 염증이 많을 때는 아마시로 염증을 억제해주고 몸에 통증이 있을 때는 햄프시로 통증을 억제했듯이 자,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음식이 약이 되게 하고 약이 음식이 되게 하는 근본적인 치유를 위해서 켈리 터너 박사도 하버드 의대에 가서 결국은 병이 났을 때는 증세만 억제시키는 게 아니라 근본적인 치유를 위해서 레디칼 리미션이라고 하는 이 원어책의 켈리 터너 박사의 원어책이 바로 암 그들은 이렇게 치유되었다라는 책으로 다시 이제 재판이 최근에 한국에도 찍혀진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유방암이나 폐암이나 난소암이나 자궁암이나 여러 가지 많은 만성질환에서 회복되시기 위해서는 먼저 멸망이 시작되었던 그 자리
바로 우리가 먹는 음식에서부터 개선이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you are what you eat. 당신이 먹은 음식이 현재 여러분의 몸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병이 났을 때는 여러분 뭐부터 하셔야 돼요? 예, 음식부터 개선을 하셔야 되는데, 자, 오늘 면역력을 올리는 데 있어서 왜 여러분의 이뮤노글로불린 A가 안 나와서 면역력이 바닥을 치고 여러분의 점막들이 다 손상을 입었는지 오늘 1부, 2부, 3부에서 구체적으로 답을 찾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먹지 않느냐가 바로 우리의 이 면역력을 인터로킨2나 또는 이뮤노글로불린 A 같은 이 면역 항체를 올릴 수 있는 이 방법들에 대해서 결국은 먹는 것이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밝은 색깔의 채소들을 먹으면 면역체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기 위해서 몇 가지 채소를 가지고 이제 여러 의과대학에서 이제 테스트를 좀 해봤어요. 시험을 해봤습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면역력을 먼저 측정해봤고 첫 2주간은 자, 여기 시간이 보이시죠? 몇 주? 2주, 4주, 6주, 8주. 이제 2주간별로 어떤 채소가 우리의 그 면역글로불린을 가장 많이, 면역력을 가장 올리는가 하는 것들을 이제 테스트를 좀 해봤습니다. 여러 연구를 해봤는데, 첫 2주 동안은 아무 과일이나 채소를 주지 않아 봤어요. 그랬더니 정상적인 면역력에서 과일과 채소를 즐겨 먹었던 상태에서 2주 동안은 아무 과일과 채소를 주지 않았을 때 면역력은, 자, 2주 동안 결론을 보니까 바닥을 쳐요. 인터로킨2가 면역력이 바닥을 치는 거 보이시죠? 정상 수위에서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주 동안은 한컵 반의 토마토 주스를 줘봤어요. 그 다음에 2주 동안은 당근 주스를 또 2주 동안 줘봤습니다. 또 그 다음에 2주 동안은 시금치 가루를 먹여봤어요. 자,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우리의 이 점막세포와 면역세포가 인터로킨2가 가장 상승하는가를 봤더니 채소와 과일을 먹지 않은 2주에는 면역 기능이 심하게 바닥을 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죠? 인터로킨2가 떨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루에 1.5코에 한 컵 반의 토마토 주스를 먹였더니 2주 동안 테스트를 해봤더니 바닥을 치던 면역력이 가장 하이로 올라가요. 그죠? 자, 우리가 암세포를 분해해 보니까 뭐예요? 지방이에요. 콜레스테롤이에요. 결국은 암세포가 온갖 300종이 넘는 기생충들과 젖산, 피루부산이 막 음식물 독소와 엉겨서, 예, 우리가 음식 먹고 양치질 안 하면 치아에 떼인 플라그가 점점 석회화 돼서 캘쿠러스 되면서 치석이 돼서 잇몸 질환이 돼서 치아가 다 내려앉듯이 신장의 요산 수치나 그다음에 퓨린 수치가 높은 돼지고기나 생선이나 이런 동물성 단백질과 지방을 먹였을 때 그 지방과 콜레스테롤이 그 신장의 결석을 만들고 간의 담낭의 담석을 만들어서 이런 아이들이 음식물 독소인 젖산 피루부산하고 계속 엉기고 단단하게 석회화, 돌석자처럼 단단하게 석회화돼서 그것이 유방에 축적이 되면 유방암, 간에 축적이 되면 간암, 또 난소에 축적이 되면 난소암. 그래서 우리가 먹는 음식이 굉장히 중요한 작용을 한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단지 하루에 1.5컵의 토마토 주스를 먹였더니 면역력이 최고로 인터로킨2가 상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토마토를 먹이는 것은 그 암의 근본 원인이 되는 지방과 콜레스테롤을 분해하는 데 굉장히 유리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토마토를 아침에도 히포습을 드시고 점심에도 히포크라테스습을 드셨는데, 여기 보니까 지방과 콜레스테롤만 분해하는 게 아니라 인터로킨2를 상승시키는데 토마토가 굉장히 중요한 작용을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면역력을 다시 정상 수위로 이렇게 되돌려놨는데, 자, 여기 보니까 어떠세요? 당근하고 시금치 가루를 먹었을 때는 2주 결론을 보니까 다시 토마토 주스가 최고점을 찍었는데 인터로킨2가 당근 주스를 먹었을 때는 토마토보다는 좀 떨어져요. 그죠? 그리고 시금치 가루를 먹었을 때도 그에 비해 좀 떨어지는 것을 봅니다.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면역력이 인터로킨2나 이뮤노글로불린 A 같은 면역 상승 작용에 음식이 굉장히 중요한 작용을 하는구나. 이래서 you are what you eat이구나. 당신이 먹은 음식이 현재 당신의 몸을 만드는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은 최상위 지금 영양의학의 지금 이제 학도들이 되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을 근본적으로 치유하는 데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자, 보세요. 하루에 토마토 주스 5서빙, 원 서빙은 컵으로 얘기하면 1인분인데, 이 5서빙이라 그러면 미국에서는 이제 서빙으로 1인분 기준을 잡죠. 그래서 원 서빙이다 하면
한 서빙은 주로 이제 한 컵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샐러드를 생각할 때. 센 거. 조리하지 않은 생 야채나 채소 한 컵 정도가 원 서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리한 거는 반 컵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하루에 토마토 주스 5서빙이 아니라 단지 한 컵 반의 토마토 주스가 인터로킨 2를 상승시킨 것을 볼 때 면역력이 현저하게 올라가요. 그런데 당근 주스로는 면역력이 그보다는 좀 떨어지고 시금치는 그보다도 더 떨어지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음식마다 면역력을 올리는데 각기 다른 작용을 하는구나. 자, 이 사실은 뭘 우리에게 시사하냐면 우리가 단순히 무엇을 먹느냐가 우리의 면역력에 상당히 큰 비례 상승작용을 하는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고 우리의 면역력을 좌지우지하는 데는 모든 채소들이 다 똑같이 작용하지는 않는구나 하는 사실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까지 연구와 비슷한 또 유사한 다른 연구에서는 각각 다른 면역 수치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실험을 해봤어요. 그런데 대개 지금 현재 처음 실험에서는 토마토가 가장 인터로킨 2를 상승시켰다면 당근은 그보다는 떨어졌었는데 이번 실험에서는 토마토와 당근이 거의 비슷하게 이 레벨이 맞춰져요. 그래서 면역력이 올라가는 걸 볼 수 있는데 자, 실험마다 조금씩 다른 결과가 있어요. 자, 요 검은 원은 토마토 주스, 흰 원은 당근 주스를 먹였을 때 이 먹이지 않았을 때, 고갈시켰을 때와 주스를 먹였을 때 보시면 자, 면역력이 어떻게 올라가나 볼게요. 이 튜머 네크로시스 팩터니까 이 종양을 괴사시키는 이 인자들이 어느 정도 이제 올라가고 내려오나를 봤는데 토마토하고 당근 주스는 비례하게 작용을 하는데 안 먹였을 때는 면역력이 쭉 떨어져요. 그 암세포가 괴사되는 게 현저하게 줄어드는데 다시 토마토 주스나 당근 주스를 먹였을 때는 다시 종양세포를 괴사시키는 게 올라갑니다. 그리고 또 안 먹일 땐 또 툭 떨어지는 게 보이시죠? 그 다음에 주스를 공급했을 땐 다시 또 올라가요. 자, 안 먹이면 또 내려와요. 마치 우리 췌장암 환자에게 뭡니까? 강황을 먹였을 때 3주 동안 강황이 떨어져서 안 먹였더니 암 종양 수치가 확 올라갔었잖아요. 우리 하버드 통계 그때 보셨죠? 그러다가 다시 강황을 먹이니까 다시 현저하게 올라가듯이 각각의 종양에도 종양을 억제하는 그 인자들이 각각 다른 음식에 이렇게 작용할 수 있구나. 이런 걸 볼 수가 있는데 특별히 장누수증후군처럼 대장벽이 줄줄 새는 데에는 토마토 주스 한 컵 반이나 당근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네. 여기까지는 이제 이해가 되셨어요. 자, 그러면 이제 대장암과 대장염의 시작인 장누수증후군에 가장 효력이 있는 것들이 뭔가를 좀 보겠습니다. 이제 대장벽에 대한 이런 이제 그림이 쫙 있는데요. 자, 면역력 강화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십자가 채소의 역할을 빠뜨릴 수가 없는데요. 네. 자, 여러분 하늘마을에 아침에 식사하실 때 보니까 어때요? 아침에 매일 아침에 지겨우시지 않으세요? 브로콜리, 당근, 양배추 나오는데 매일 지겹지 않으세요? 아침마다 첫 번째 라인에 뭐뭐 나옵니까? 네? 양배추, 브로콜리, 양파, 뭐 토마토. 앞라인은 거의 다 로푸드로 나오죠. 아침에는 거의 살짝 쪄서 50도 이하에 효소가 파괴되지 않게 그렇게 쭉 나오는데 첫 번째 라인에는 항상 설포라판이 풍부한 십자가 채소가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 암 환자 대상으로 면역력이 깨진 분들 대상으로 밀키트를 만들 때 가장 먼저 고려한 게 넘버 원이 설포라판이 풍부한 십자가 채소, 브로콜리, 당근, 양배추, 방울토마토 이런 십자가 채소가요. 자, 오늘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의 면역력을 올리는 데도 중요하지만 장이 줄줄 새는 장누수 증후군을 억제하는데 최고의 치료제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우리 왜 여선생님이 맨날 이걸 드셔야 되는지.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플라보노이드, 폴리페놀, 인돌스 등이 결핍이 되면 대장의 내피 세포막에 염증이 생겨서 대장벽이 이 브레이크다운 돼요. 점점 뚫려요. 여기 장벽이 뚫린 거 보이세요? 예, 장벽이 마치 이렇게 벽돌로 이렇게 보수공사해 놓은 것처럼 요 장벽에 있는 것들을 요거를 벽돌이라고 생각하실 때 벽돌이 뚫려 버렸어요. 여기 그러면서 염증이 인플라메이션이 들어와요. 요게 이제 장벽이 뻥뻥 뚫리는 이유는 뭐냐면 각종 플라보노이드나 폴리페놀이나 인돌스와 같은 설포라판이 풍부한 십자가 채소가 들어가면 대장벽이 이 구멍이 안 나요. 그런데 요런 그 대장벽을 튼튼하게 해주고 점막을 튼튼하게 해주는 십자가 채소를 잘 안 먹게 되면 대장벽이 이제 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브레이크다운 점점 무너지면서 대장벽이 뚫리니까 인플라메이션 염증이 시작이 되면서 장이 줄줄 새는 장누수 증후군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각종 변비부터 시작해서 이제 병통 붙잡고 통사정하시고 하루에 한 번 또는 이틀에 한 번 이런 식으로 이제 배변작용이 되니까 이뇨작용과 배변작용이 원활해지지 못하면서 여러분의 온갖 독소가 요산 수치가 높아져서 통풍이 오기도 하고 신장에 디스펑션이 오기도 하고 간에 담낭에 담석이 생기면서 간 기능 부전이 오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설포라판이 풍부한 십자가 채소를 드시면 이 장벽이 뚫리지가 않아서 이 리키거 신드롬과 같은 장누수 증후군을 예방할 수가 있는데 요렇게 플라보도인이나 폴리페놀이나 인돌수가 부족하게 되면 몸에 이렇게 염증이 생겨요. 그래서 장벽이 허물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장이 줄줄 새버려요. 자, 그런데 이 대장벽이 줄줄 새는 장누수 증후군을 예방하고 치료하는데 가장 좋은 채소가 치료제들이 있는데 바로 넘버 1이 양배추, 콜라드 그린, 케일, 점심에 케일 드시죠? 제가 주방에 그 선생님들한테 매일 빠지지 말고 케일 드리라고 한 이유가 있어요. 아침에 브로콜리 필수로 나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양배추, 콜리플라워, 방울양배추, 무, 배춧가의 식물들은 자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대장염과 대장암을 예방하는 굉장히 중요한 치료제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대장암 환자도 계시고 폐암도 계시고 전립선암도 계시지만 어디서부터 치료가 시작이 돼야 되냐면 장이 줄줄 새는 것부터 잡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모든 문제가 치료되는 이제 시작점으로 갑니다. 그래서 장누수 증후군을 예방하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자, 그런데 건강식을 하는 사람들은 실제로 잘 아프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이 요새는 저보다 더 튼튼한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채식주의자, 잘못된 채식이 사람 잡는다 우리 강의에서 보셨지만 고기, 생선, 우유, 계란만 안 먹는 채식주의자와 과일과 채소를 풍부하게 먹는 이 식사법은 다릅니다.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과일과 채소를 많이 먹는 사람들은 채식을 하거나 하지 않는 사람이거나 간에 보통 감기나 기관지염에 독감 예방 접종을 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 도표를 보시면 자, 재밌는 사실은요. 이 채식주의자들이 지금 감기에 잘 걸리는 이 비율이 채식주의자도 정상보다는 많이 떨어져요. 정상 수치에는 감기 걸리는 비율이 이 정도다면 채식주의자들 고기, 생선, 우유, 계란을 안 먹는 사람도 감기나 기관지염에 잘 안 걸려요. 그죠? 정상보다는 떨어지는데 더 재밌는 건 완전한 채식주의자가 아니어도 과일과 채소를 하이 프루트 앤 베지터블 과일과 채소를 많은 비율로 먹는 사람들은 오히려 고기, 생선, 우유, 계란을만 안 먹을 뿐이지 과일과 채소를 많이 안 먹는 사람보다 훨씬 더 비율이 떨어져요. 그래서 감기나 기관지염에 가끔씩 외도를 하신다고 해도 과일과 채소를 많이 먹는 사람들이 훨씬 더 감기나 기관지염에 잘 안 걸린다는 얘기는 뭐냐면 면역력이 훨씬 더 좋다는 얘기예요. 오메가3와 6의 균형이 1대1에서 1대4 이하가 아니면 아무리 고기, 생선, 우유, 계란 안 먹어도 뭐 기름에 지지고 볶고 튀기고 또 흰쌀, 흰밀가루, 흰설탕처럼 IP6와 피투산염이 없이 드시면 오늘날 가장 최고로 주목받는 항암제가 안 들어가니까 뇌혈관에도 이 구멍이 뻥뻥 뭡니까? 이 뇌동맥류처럼 꽈리가 생기고 또 심장혈관도 막히고 여러 기능 부전이 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올바른 건강식을 하는 걸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고기, 생선, 우유, 계란만 안 먹는다고 자랑하시지 말고 균형진 812를 기억하세요. 천연 탄수화물과 복합 탄수화물의 비율을 80%로 10%는 나머지 지방질. 근데 기존에는 여러분들이 단백질 위주의 60% 이상 단백질 위주의 식단을 많이 하셨잖아요. 심지어는 요새는 단백질 가루까지 드시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올바른 균형진 식단을 하시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볼 수가 있는데 자, 여러분들 지금 오시면서 저녁에 지금 과일 뭐 드시고 오셨어요? 바나나, 뭐 사과, 뭐 등등. 자, 하루에 사과 하나를 저녁 식사와 취침 시간 사이에 먹은 사람들이 기관지염에 덜 걸렸다는 연구 결과를 여기 보시면 이 도표만 보셔도 실험 그룹의 사람들은 일반인들보다 15% 정도만 디퍼런스 차이가 있었어요. 이 논문만 보셔도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시면 사과 드시죠? 또 저녁에 과일식 하시죠?
이러니까 여러분들은 과일과 채소가 풍부한 데다가 아침 점심에 또 히포숲 드시는 분들이 염증 상태가 조금 과도로 진행된 분들은 토마토가 자주 나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포숲을 드시는 분들이 꽤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루에 토마토를 한 컵 반 이상 드실 거예요. 히포숲을 드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면역력이 쑥쑥 올라가고 염증 상태가 많이 제어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재밌는 이 논문들을 좀 볼게요. 일반 감기보다 심한 독감 인플루엔자 기관지염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습니다. 미국에서 독감 인플루엔자로 인해서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 위험률에 대해서 도표를 좀 보면요. 어떤 경우에 이제 많이 입원율이 상승되는가를 봤더니 비만인 경우에 입원 발생률이 5% 상승되었고요. 운동을 잘 안 하는 사람들은 병원 입원율이 7% 정도 상승이 됩니다. 그런데 과일과 채소를 잘 안 먹는 사람들의 병원 독감 관련 병원 입원율은 무려 8%가 상승을 해요. 재밌죠? 자, 그런데 보통 감기라고 항상 무해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임신 초기의 감기는 기형아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무뇌증이나 뇌수종이나 척추관림증이나 언챙이 등과 같은 기형아 발병률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임신하기 전에 몸을 잘 관리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최근에요. 산모가 임신 중에 테트라사이클린 그런 성분이 들어가 있는 뭐 감기약이던 그런 약을 먹었을 때 아이의 치아가 색깔이 누렇게 황리 같은 게 나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런 기형아를 낳을 수 있는 것 때문에 산모들이 감기약을 조차도 안 먹잖아요. 근데 최근에 연구에 의하면 산모가 감기에 걸렸을 때 해열 작용이 안 돼서 열이 너무 심해서 기형아 발병률이 있는 것보다는 차라리 해열제를 먹는 것이 감기로 인한 기형아 출산을 막을 수 있다는 그런 논문들이 많이 쏟아지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산모가 이 임신 중에 계속 이런 해열제를 먹으라는 것이 아니라 취지는 뭐냐면요. 논지는 임신 중에는 더더욱이 면역력을 올리기 위해서 채소와 과일을 많이 먹어서 이런 감기나 이런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다는 게 취지인데요. 자, 어느 정도를 먹어야 여러분들의 면역력을 올릴 수 있는지 좀 볼게요. 자, 1000명의 여성 중에 임신 전후에 과일과 채소를 더 먹는 여성은 임신 전에도 그리고 임신 후에도 과일과 채소를 많이 먹으면 각종 기형아 출산율도 낮아질 뿐만 아니라 기관지염에 걸릴 위험성이 상당히 감소시킬 수 있었는데요. 과일만 많이 먹거나 채소만 어느 한 가지만 집중하는 것보다 과채류를 모두 다 먹을 때 면역력이 쑥쑥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런데 자 여기 보시면 하루에 9서빙에 주로 9컵의 과일과 채소를 먹는 분들은 하루에 4컵, 5컵, 4, 5컵 서빙의 과일과 채소를 먹는 여성과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가 좋을까요? 과유불급이니까 많이 먹는 것보다는 5서빙 정도가 적당할까요? 아니면 9서빙 정도가 적당할까요? 5서빙 한번 볼까요? 면역력을 위해서요. 비교했을 때 5, 6서빙을 먹는 것보다 9서빙을 먹는 것이 면역력이 더 쑥쑥 올라가요. 예, 그래서 막 처음에 이 저지방 채식을 완벽하게 하지 않던 분들은 하늘마을에 오시면 과일 채소량이 늘어나니까 소장 내에 변화가 와서 소장이 부글부글 끓어요. 하수도 물 내려가는 소리가 막 난다고 다들 그러세요. 처음 오시면. 예, 그리고 이제 막 어떤 분들은 설사를 하기도 하고 또 미원 먹은 것처럼 속이 미식미식 거리기도 하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다리부터 피부로 막 두드러기 같이 다 튀어나와서 온갖 호전 반응이 다 나타나죠. 자, 그런데 면역력을 위해서 하루에 5, 6서빙을 먹는 것보다는 오히려 9서빙이 좋고요. 그러면 어느 정도가 더 면역력을 올리는데 가장 적합한 서빙 사이즈인가 보니까 자 여기 보시면 논문들을 보니까 노인들을 무작위로 폐렴 백신 주사를 요새 이제 독감 예방 접종 하러 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더 좋은 게 뭔지를 좀 보세요. 여기 보니까 폐렴 백신 주사를 맞은 다음에 5서빙의 과일이나 채소를 먹은 그룹은 2서빙의 과일과 채소를 먹은 그룹보다 폐렴에 대한 항체가 80%가 더 증가됐는데 2서빙이요? 5서빙이요? 5서빙이 훨씬 더 폐렴에 대한 항체가 무려 몇 프로나? 80%나 증가됐어요. 그러면 2컵보다는 5컵이 훨씬 더 좋다는 얘기인데 자, 이 위에 도표를 보니까요. 40명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12명만 하루에 5서빙 이상을 먹어서 오직 30%만 목표를 달성했는데 자, 하루에 2서빙을 먹은 사람과 5서빙을 먹은 사람의 차이점을 보니까 무려 6배나 훨씬 더 면역력이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2컵보다는 5서빙이 좋은데 미국 정부에서 규정한 이 면역력을 올리기 위한 채소의 서빙 사이즈는 얼만큼이냐면 8서빙 이상 13서빙. 자, 8컵에서 13컵 정도입니다.
뭐가요? 자, 이럴 때 특별히 암 환자들,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분들, 만성질환자들은 최하 8서빙 이상 13서빙. 근데 여러분 한번 계산해 보세요. 아침부터 여러분들이 일어나서 드시는 서빙 사이즈를 계산해 보면 어때요? 브로콜리, 당근, 양배추 두 쪽씩만 먹는다고 해도 아침, 점심 따지면 제가 볼 때 여러분들은 13서빙에서 15서빙은 충분히 되는 것 같아요. 도마도습 드시죠? 햄프, 아마치아, 이스트 프레이크, 황단백질하고 같이 곁들여 드시니까 염증이 팍팍 줄어들죠? 점심에도 케일하고 뭐 양송이버섯 쭉 보겠지만 면역력 올리는데 오늘 중요한 채소도 다 공부하실 거예요. 오늘 주방 선생님들 잘 오셨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는 여러분들이 채소 과일을 주로 얼마큼이나 드셔야 되는지 아시겠죠? 8서빙 이상, 13서빙까지. 자, 그런데 이럴 때 질병을 치료하는데 면역력을 올릴 수 있는 서빙 사이즈가 되는데 요리한 채소나 콩은 반컵이에요. 반컵이 1서빙입니다. 그리고 생채소나 생샐러드는 한 컵이 1서빙 사이즈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채소를 드실 때는 한 서빙 사이즈가 한 컵이에요. 그렇게 기억하시면 몇 컵 드셔야 돼요? 하루에. 적어도 13서빙까지는 드시면 여러분들의 면역력이 쑥쑥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밀크티의 넘버원에 설포라판이 풍부한 십자가 채소를 제가 이제 이게 다음 달부터는 2배로 나옵니다. 넘버원이 이 2배, 넘버2도 2배. 여러분의 이 서빙 사이즈를 더 늘렸어요. 요 정도면 사실은 적당한데도 여러분들이 이제 이 백골애들이 다 크셔서 조금 더 늘려달라 그래서 양이 다 2배로 늘어납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훨씬 더 도움을 받으실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2서빙보다는 5서빙이, 5서빙보다는 8서빙이, 8서빙보다는 13서빙이 면역력을 상승시키고 인터루킨2를 올리는데 상당히 기여를 한다는 걸 보게 됐어요. 그래서 채소라고 다 같은 채소가 아니라 토마토와 또 당근과 또 이 시금치 가루로 비교를 해봤을 때 대장벽이 줄줄 새는 장누수 증후군을 예방하는 데는 폴리페놀이나 인돌스 성분이 풍부한 설포라판이 풍부한 십자가 채소가 장이 브레이크다운 되는 걸 막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아침마다 설포라판이 풍부한 십자가 채소를 먹는 건 정말 과학 중의 과학이구나. 병이 회복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무너진 곳을 수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뭐부터 하셔야 되냐면 대장부터 수비하는 겁니다. 자, 오늘 다 대장 수비하실 준비 됐죠?